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제과제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우철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저도 처음 찍는 거라 좀 어색하고, 저도 뭐 인터넷으로 다른 분들 만드는 거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찍으려고 하니까 준비 과정이나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도 좀 아직은 좀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보시다가 뭐 다른 분들보단 좀 재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은 최대한 좀 쉽게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 재밌게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요, 레몬 타르트인데요. 그냥 레몬 타르트만 만드는 게 아니고 레몬 타르트에다가 코코넛 가나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접시에다가 직접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완성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일단 가루는 먼저 채를 좀 쳐주시고요. 네, 이렇게 먼저 한번 채를 쳐주셔서 덩어리나 그런 이물질 같은 게 들어간 거를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기존에는 아마 기능사 같은 데서는 가루에다가 버터를 넣고 아마 이런 스크래퍼로 잘게 버터를 최대 많이 쪼갰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셨던 걸로 배우셨을 수도 있고요. 네, 오늘 하는 거는 기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시면은 이렇게 직접 하시면 좀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서 한번 해서 기계로 손으로 하는 거랑 기계로 하는 거랑 차이는, 일단 최대한 손에 열이 있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버터가 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계로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잘게 돌려주시면은 가루 안에 지금 버터가 잘게 다 깨지면서 이렇게 잘 섞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손으로 막 하시면은 이게 버터가 그 반죽 안에 피복되면서 깨지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손에 열이 좀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 혹시나 버터가 조금 너무 부드러운, 상온에 있어서 부드럽다 하시면은 냉장고에 넣어서 조금 되직한 상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설탕하고 네, 소금 넣어주시고, 뭐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섞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란을 넣고 네,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섞어 주신 후에요, 요거를 만드신 거를 바로 작업을 하셔서 피실 수는 없고요. 잠깐 냉장고나 아니 뭐 시간을 단축하시려면 냉동고에다 넣으셔가지고 이제 좀 보관을 해 주셔야만 이제 반죽이, 저희 표현해서 쉬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휴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잠깐 휴지가 돼야 반죽이 이따 밀어 피실 때 쉽게 피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밀게 되면은 또 버터가 다시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잠깐 냉장 상태로 보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으실 건데요, 이 덩어리 채로 넣으시게 되면은 두껍기 때문에 휴지 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납작하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조금 휴지 되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냉장고에다 넣어놓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휴지 시켜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셔가지고 1시간 뭐 2시간 정도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좋고요. 길게 냉장고에다 좀 오래 넣어주시면 좋긴 한데, 시간이 만약에 없으시면은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좀 넣어주셔야 좀 반죽이 다시 좀 차가워지면서 휴지가 제대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혹시 뭐 냉동고에 넣으셔서 빨리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너무 빨리 하시면은 그만큼 반죽도 잘 안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얼기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저는 이 반죽을 꺼내 가지고 두께 한 2mm에서 3mm 정도 사이 두께 정도로 지금 밀어놨습니다. 밀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다 미는 것까지 보여드리면 시간이 조금 너무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제가 먼저 밀어놨고요. 자, 이렇게 밀어놓은 반죽에다가 타르트 껍질을 이제 만들어서 여기다 먼저 구울 겁니다. 자, 뭐 타르트는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기본적인, 제가 아까 좀 전에 밀은 건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밖에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바닥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찍으셔가지고 요 안에다가 넣으셔가지고 이제 구워주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닥은 이렇게 찍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요 타르트 같은 경우 이제 높이가 2cm예요. 근데 2cm로 바로 하시면 좀 다듬기가 좀 힘드시기 때문에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만 더 높은 길이로 이제 2.5 정도로 제가 잡아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하실 때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이 안쪽에다가 넣어주셔가지고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요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여긴 필요 없겠죠?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둘이 만나는 부분에다가 칼로 이렇게 한번 그어주세요. 그어주셔서 이 끝부분을 살짝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옆면을 잘 붙여주시고 바닥면도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요, 칼로 옆 부분을 살짝씩 이렇게 하면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윗면을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하나 더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나머지 두 개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준비된 타르트 반죽 해놓은 거를 이제 오븐에다가 굽겠습니다. 굽는 시간은 오븐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은 이제 거의 구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물론 가정용으로 쓰시게 되면은 오븐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꼭 그냥 그 즈음이라고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하시다가 색깔이 원하시는 색깔이 나시면은 이제 타르트의 그 좀 골드 브라운에 좀 먹기 좋은 그런 색깔이 나면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븐에 넣고 한번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일단 15분 정도로 세팅을 해볼게요. 저도 정확한 시간은 구워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만들 거는 레몬 타르트에 들어간 레몬 크림인데요. 제가 보여드린 배합표를 보면은 레몬 주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두 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용하시는 레몬 주스 같은 경우는 가열을 하다 보면은 레몬 향이나 맛이 조금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맛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레몬 주스를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중에 첨가 정도로 해가지고 맛을 조금 더 살려주는 역할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는 까먹을 것 같아 하시면은 처음부터 그냥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로 계량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몬 제스트는 한 개 분량 정도를 채치신 거를 그다음에 이렇게 가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계란 노른자. 이제 레몬 크림이 좀 노란색, 레몬이기 때문에 좀 더 노란색을 내기 위해서 노른자를 사용을 했고요. 뭐 전란을 좀 사용해 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거는 뭐 사용에 따라 조금 바꾸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노른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네, 설탕 넣으셔가지고 네, 이렇게 잘 섞어 주시고요. 전분을 넣겠습니다. 전분은 다른 영상이나 배합표 이런 거 혹시 만들어 보셨으면은 전분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타르트에 바로 팬닝 하는 경우에는 전분을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 이제 오늘 하시는 거는 제가 레몬 크림을 만든 다음에 이따가 다시 타르트에다가 짤 거예요. 짤 거기 때문에 전분을 넣어서 조금 되기를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재료를 섞어 놔주시면 되고요. 아마 뭐 커스터드 크림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레몬 주스랑 레몬 제스가 끓었으면요. 자, 살살 넣어 주시면서 이렇게 잘 섞였으면은 다시 냄비에다가 요거를 담아 주세요. 담아 주셔서 이거를 재가열을 할 겁니다. 네. 재가열을 하는 거는 이제 이게 계란이 익으면서 좀 농후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반죽이 되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끓으면서 호화가 돼가지고 점도가 더 생겨가지고 농도가 더 진해집니다. 지금은 그냥 되게 물 같은 느낌이지만 이제 이게 끓고 나면은 농도가 많이 바뀔 거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살살 계속 저어 주시고요. 너무 막 빨리 젓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저어주는 거는 계란이 열에 의해서 바닥에 팬에 눌러붙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세게 젓거나 하시면은 힘드시기도 하지만은 계속 저을수록 색이 오히려 더 연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면서 연하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살살 저어주시면서 네, 가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끓고 있죠. 너무 센 불에서 하시게 되면은 이게 끓기 전에 벌써 막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실 때는 좀 너무 강한 불에서는 젓지 말아주세요. 네, 이제 끓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바글바글 끓죠? 네. 이렇게 끓으시면은 이제 네, 다 됐습니다. 네, 불 꺼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에 걸르셔가지고 아까 뭐 혹시나 계란이 좀 익을 수도 있고요. 하다 보면 좀 눌러가지고 익을 수도 있고 아니시면은 뭐 아까 넣었었던 레몬 제스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입안에서 드실 때 이물감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체에 걸으셔가지고 좀 이물감 주는 거는 좀 제거를 해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채 한번 다 걸러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걸러 주시고 이제 아랫부분에 네, 안 떨어져 있는 레몬 크림은 일단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자, 그러고서 이제 버터를 조금씩 넣어 주시면서 섞어 주세요. 뭐 한 번에 다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살살 계속 섞어주시고요. 네, 나머지 것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터가 덩어리가 남지 않도록 최대한 잘 섞어주시고 혹시나 버터가 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버터는 그나마 좀 차가운 건데 버터가 너무 부드러운 상태에서 이 뜨거운 거를 섞으시다 보면은 버터가 다 녹아가지고 크림으로 섞여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때는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좀 상온에 두셨다가 다시 섞으시면은 이렇게 한 덩이가 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섞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레몬크림 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던 아까 제가 조금 남겨뒀던 레몬 주스 조금 더 첨가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요거는 지금 따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차가운 상태로 일단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가 플레이팅 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르트도 뜨거운데, 타르트도 좀 식혔는데 얘만 따뜻하게 먹으면 맛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레몬크림을 좀 차가워야 좀 더 맛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터를 넣기 때문에 차가워야 원하시는 대로 이게 좀 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이제 보관을 하실 때, 냉장고 넣으실 때 이렇게 랩을 싸셔서 넣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 이게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랩을 위에다가 쏴버리시면은 이 증기가 올라와서 여기 물이 다시 맺힙니다. 그 물이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비닐을 눌러서 증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눌러서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는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식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구워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색깔이 난 거는 좀 미리 빼두시고요. 예. 빼두시고 조금 덜 난 것만 이렇게 구워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한 13분, 15분 정도 사이면 거의 다 구워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거 다 구워지면은 저희가 빼서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 가나슈인데 이제 기본적인 가나슈는 초콜릿하고 생크림하고 이제 섞어서 만드는 게 가나슈인데요. 이제 코코넛 가나슈는 이제 코코넛 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생크림 대신에 코코넛 퓨레로 이제 사용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코코넛 퓨레 양보다 초콜릿 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걸 끓인 거를 원래 부어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섞어주는 건데요. 좀 잘 안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살짝 중탕으로 녹여놓고 그다음에 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중탕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이제 이 증기 열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지고 초콜릿이 좀 잘 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할 코코넛 퓨레는 냄비에다가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잔열로라도 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시고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코코넛 퓨레를 가열을 좀 살짝 해주실게요. 너무 차버리면은 코코넛 퓨레가 너무 차면은 초콜릿하고 섞여가지고 잘 유화가 돼야 되는데 바로 굳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가열을 해주셔서 온도를 좀 비슷하게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게 지금 좀 빨리 끓어가지고 그래서 블렌더가 있으시면 블렌더로 이렇게 저으시면 좀 더 좋고요. 없으시면은 이렇게 주걱 같은 걸로 이제 살살 저어주시면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빨리 섞다 보니까 이제 휘포로 섞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휘포로 섞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변질이나 변폐가 좀 더 빨리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저어주시면서 섞어주시는 게 잘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유화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아까 계량할 때 보여드렸던 이제 코코넛을 살짝 구웠어요. 이제 구운 거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냥 생 코코넛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살짝 굽게 되면 좀 더 바삭한 맛도 좀 더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색깔에서도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한번 구워주시면 향도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가나슈도 일단 다 됐고요. 자, 요것도 이제 좀 굳혔다가 지금은 되게 크림성이 조금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짜거나 이렇게 사용하시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굳은 다음에 이따가 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품은 이제 다 만들었고요. 플레이팅을 하기 전에 이제 조금 더 제품을 조화롭게 잘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제품의 색감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과일 같은 거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맛있게 예쁘게 이제 보이기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일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오렌지랑 딸기랑 청포도랑 블루베리 이렇게 있는데요. 다 없어도 되고 더 있으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그 접시의 조화를 좀 맞추기만 잘 해주시면 되니까요. 근데 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뭐 한 과일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 딸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블루베리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너무 한 과일만 하시면은 색감이 너무 확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좀 조화를 좀 맞춰서 적당히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사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네, 주 메뉴가 일단 돋보이고 이런 과일들로 인해서 조화를 더 살려주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다듬는 거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자, 이제 딸기인데 집에서는 딸기를 거의 다 씻어서 물에다 한번 헹구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드시게 되는데, 이제 플레이팅을 하실 때는 뭐 물론 가정에서 드신다면은 이걸 씻으셔도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거를 많이 씻어 놓게 되면은 금방 물에 닿는 순간부터 바로 물러지게 돼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딸기는 출하기 2주 전부터 농약을 안 뿌리게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농약 잔류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깨끗한 걸로 이용하셔서 자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반 자르셔가지고 6등분 아니면 4등분으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청포도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어두운 부분은 제거하고요. 네,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반을 잘라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그냥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열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렌지인데요. 오렌지는 일단 껍질 한 번만 씻어주시고요. 자, 오렌지를 사용하실 때는 껍질을 일단 위아래로 한 번씩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칼을 옆으로 하셔서 살짝 기울이신 다음에요. 살살살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과일을 돌려주시면서 과일 옆쪽을 보시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예쁘네졌죠? 네. 그래서 껍질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 혹시나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으면은 살짝만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네, 뭐 하얀 거 먹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드셔도 되는데요. 접시에 담으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노란 부분만, 좀 깨끗한 부분만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심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 부분에다가 끝부분에다 칼을 살짝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반대편 끝나는 부분에다가 칼을 다시 넣어주시면은 네, 이렇게 과육만 딱 빠집니다. 다음 것도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잘 해주시면은 버리는 부분이 좀 덜하고요. 여기서 너무 좀 조심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하시다 보면은 버리는 부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제 과육은 다 됐고요. 있는 과일들은 일단 이쪽으로 좀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만든 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 접시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예쁘게 이제 담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먼저 아까 구워놓은 타르트 같은 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이제 하나 고르셔서 하시고요. 동그란 거 하셔도 되고요, 네모난 거 하셔도 되고 편하신 걸로 하세요. 이제 크림을 먼저 채우실 건데 가나슈 크림을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거를 위에 같이 짜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가나슈 크림을 먼저 바닥에다 해주시고 위에다 해주셔도 되고. 자, 일단 저는 바닥에다가 살짝만 먼저 채우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만약에 네모난 거에다 하신다 하더라도 먼저 바닥에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하시고 이제 레몬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달달한 그런 제품들을 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머랭 같은 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놔주셔도 되고요. 뭐 이 정도만 하고 뭐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자, 이런 접시에 보시면은 이렇게 타르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올리시면 이렇게 접시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해주시기 위해서 뭐 이걸로 짜주셔도 되고 어떤 걸로 짜주셔도 되는데, 대신에 바닥에다가 살짝 크림을 짜주셔서 고정을 시켜주시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팅을 들어가면 되는데요. 뭐 장갑을 끼셨으면 손으로 그냥 해주셔도 되고, 네. 요즘 위생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손을 안 쓰고 해주시는 게, 네. 이렇게 하시고, 높이가 좀 너무 낮다 싶으시면은 뭐 이런 데다 크림을 좀 짜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살짝 걸쳐 놓으시면 조금 더 높이감이 생기기 때문에 해주시면 되고. 이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소스 중에서 지금 저는 딸기하고 망고 소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뭐 내가 뭐 다른 아이스크림 같은 걸 주고 싶으면 이제 요쯤에다가 줘주시면 되고, 너무 멀리 주시면은 제품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너무 동떨어지면은 좀 구도감이 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몰아서 같이 담아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제가 레몬 칩을 만들어 놨어요. 레몬 타르트이기 때문에 뭐 레몬의 그런 모양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레몬 칩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반 잘라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코코넛의 맛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이런 식으로 놔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고서 뭐 혹시나 뭐 초콜릿 같은 걸 뭔가 주고 싶으신다면은 반 자르시던지 아니면 그냥 이런 걸로 어딘가 그냥 장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하나 정도만 이렇게 놓을까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하시면은 이런 제품 같은 거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그냥 조금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되고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 하셔서 손님한테 주시면은 좀 더 좋겠고요. 네, 민트를 제가 찬물에 불려놨는데 불린 게 찬물에 담궈놔 가지고 두면은 찬물에서 잘 살아있기 때문에 장식해 주실 때 좀 더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뭐 과정이 사실 제과는 과정이 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막상 만들고 나면은 그냥 한 종류의 제품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더 맛있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어떻게 담냐에 따라 접시가 더 예쁘게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연습하시면서 담아 보시면은 여러분만의 디저트를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